산은 파릇파릇 돋아나는 잎사귀가 예쁘고요. 여름산에 오르면 초록빛이 더위를 잊게 합니다. 또 하얗게 눈 덮인 겨울산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가을산이 아름다운 건 갖가지 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오색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겁니다. 매사 활기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소심한 사람도 있고요. 늘 걱정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항상 긍정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고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름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가을 여행을 떠나듯이 오늘도 그렇게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과 음악 사이 홍주연입니다.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가 돼요. So what? 신경 안 써. I'm sorry I don't care, really don't care. Because 사랑 따위에 목매지 않아. 세상엔 재밌는 게 더 많아. 언니들이 말해 절 들라면 말 어때? 찾을 생각 없어요. 예쁘게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얘기지만 날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Bad, I'm sorry I'm bad. I'm just the way I am. 남 신경 쓰고 살기엔 아까워. 하고 싶은 일 하기도 바빠. My life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난 특별하니까야. 남들의 시선 중요치 않아. 내 스타일이 좋아. 그게 나니까. 언니들이 말해 내가 너무 단돌하대. 바꿀 생각 없어요. 예쁘게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얘기지만 날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Don't care what people say. 나는 내가 알아. I'm talking to myself. 기죽지마 절대로. 고개 들고 네 꿈을 쫓아. Just keep on dreaming.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예쁘게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얘기지만 날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있지의 달라달라 들으면서 11월 10일 목요일 음악과 음악 사이 문 열었습니다. 네, 정말이지 가을은 어떤 색깔로 딱 특정 짓기 어려울 정도로 형형색색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우리 일상도 이왕이면 조금 더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곁에 있는 분들과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행복하게 즐겨보세요.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상여행 즐기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세요. 목요일에 만나는 내 마음의 힐링여행, 오늘은 이동영 리포터와 떠나볼게요.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어머, 당신은 장애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보행을 돕기 위해 팔을 잡는다? 동의 없이 휠체어를 민다? 어머! 장애인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하!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에는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기본계획 수립 완료와 특별법 발의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년 중남북권 중추공항으로 태어날 신공항은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공항 후적지는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 산업 도시로 재탄생됩니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스마트하게 시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신공항 건설로 대구 경북의 미래 50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이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어머니 퍼뜩거릇이 있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라 하지. 돈 달라 하지. 저희 쪽에 상도는 9천까지 나오시는데 아재요 끌어서.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싸게 해줄 테니까 대출 갈아타라 하지요. 첫째, 의심되면 끊어 있어. 둘째, 금전 요구하면 끊어 있어. 셋째, 또 간다 싶으면 끊어 있어. 우리 어르신들 쌈짓돈 터는 보이스피치, 우리 아재 아줌매들 비상금 누리는 보이스피치. 전화만 그런 게 아니지. 문자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구광역시와 함께 예방하시죠.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사랑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내 맘을 감출 수 없네. 음악과 음악 사이.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폐막작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죠. 고 윤희상 선생의 대작 오페라 심청인데요. 약 22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오르는 작품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는데요. 공연 함께하고 싶은 분들 문자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쓰시고요.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보고 싶은 날짜와 성함 꼭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폐막 공연장 고 윤희상 선생의 대작 오페라 심청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합니다. 티켓은 한 분마다 2장씩 드리니까요. 꼭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쓰시고 관람 희망하시는 날짜와 성함 또 함께 적어서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계속해서 행운 퀴즈 이어갑니다. 정답률 100%에 도전하는 음사이 행운 퀴즈 시간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이동영 리포터가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가을 여행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포항 내연산에는 12폭포를 즐길 수 있는 등산 코스가 있는데요. 그 12폭포 가운데 첫 번째 폭포, 바로 상생폭포입니다. 서로 닮은 두 개의 폭포라 해서 이름 붙여진 상생폭포,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포항 내연산 12폭포 중 첫 번째 폭포인 상생폭포,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서로 닮은 두 개의 폭포, 이 서로 닮은 두 개의 폭포라는 말을 힌트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쌍둥이 폭포, 2번 막둥이 폭포. 1번 쌍둥이 폭포, 2번 막둥이 폭포. 정답과 사연은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가을이 아름다운 명소들 있으면 함께 추천해주세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추가열 소풍 같은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음악과 음악 사이. 네, 923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포항으로 주말에 한번 출동해야겠습니다 라고 여행 계획까지 딱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플러스 친구 김범수님께서는요, 요즘 진액 짜느라 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떤 진액 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과일 재배 많이 하시는데 김범수님께서 그중에서 어떤 이 진액을 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8537님, 주현씨 정답 보내주시면서 미국 파워복권 뉴스로 봤는데 너무 부럽고 저도 행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파워복권이 금액대가 큰 미국의 복권이에요. 근데 최근에 역대 최고 금액 당첨자가 나왔대요. 2조 정도였는데 그걸 보고 부럽다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부럽네요. 2조면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인 것 같습니다. 9249님,
아이들 어린 시절 저희의 휴가지는 내년 같았어요. 영덕에서 1박을 하면서 바다에서 보내고 오는 길에 이 내연산에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왔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랑 다니는 걸 좋아하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사춘기 지나고 다 커서 친구들이랑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이가 됐나 보네요. 그래도 이렇게 늘 같은 휴가지가 좀 매년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휴가지가 늘 비슷한데 그런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늘 여기 가니까 오늘은 여기서 다른 걸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좀 저희 가족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계속해서 행운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음사이에서 오페라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공연 선물인데요. 고 윤희상 선생의 대작 오페라 신청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합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관람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쓰시고요. 날짜와 성함 함께 적어서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음사에 참여하시면 이 밖에 행운의 선물도 드린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해피 FM 음악과 음악 사이에서 드리는 행운의 선물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화장품 잔, 미 뷰티 디자인에서 네일케어 이용권, 청도 군파크 루지에서 루지 이용권 드리고요. 프레시 키친에서 쿠킹 클래스 이용권, 백년가게 영주 나들이 분식에서 쫄면 세트, 합천 국보 테마파크에서 루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행복한 음악, 정다운 이야기가 있는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함께해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이동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맞아요. 낙엽이 점점 많이 날리면서 마음이 더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 시구가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이 아름다운 단풍 구경 더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을을 즐기는 걸요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아있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 가을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가을하면 등산, 등산하면 가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포항 내연산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이 보경사도 내연산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보경사를 품고 있는 내연산인데요. 제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 내연산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초보자, 평소에는 등산을 꺼려 하다가 가을만 되면 한번 가볼까 하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다. 그렇죠. 산을 왜 오르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을만 되면은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등산 초보자들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이 등산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이다. 그리고 둘째,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뿐만 아니라 시원한 폭포까지 볼 수 있어서 눈과 귀가 2배로 즐거울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단풍이 들면은요, 이 풍경이 기암괴석들과 이 청량한 계곡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말 그대로 100대 명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제가 내연산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100대 명산 중 하나인데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 저도 참 그 부분 마음에 드네요. 주현 씨도 등린이시죠? 등린입니다. 등산 초보, 그죠? 네.
네, 이렇게 내연산에는요. 근데 사실 뭐 등산 초보들뿐만 아니라 뭐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코스는요. 내연산의 12폭포, 12폭포를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등산로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코스이긴 하지만 이 내연산 1폭포에서 12폭포, 12개의 폭포를 다 보고 내려오려면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꽤 걸리네요. 코스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적당히 반쯤 보고 돌아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폭포가 뭐 물 떨어지는 거 1폭포나 12폭포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1폭포, 12폭포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놓치면 안 되는 하이라이트들 있잖아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폭포까지 보고 다녀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내연산 여러 번 다녀왔지만 12폭포 끝까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늘 7폭포 정도까지만 갔다 오던데요. 그럼 오늘도 7폭포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12폭포까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7폭포까지 코스를 좀 알려드릴 텐데 요렇게 갔다 오시면은 왕복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괜찮네요. 적당한 시간에 트레킹 정도의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가시면요. 매표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표를 할 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꼭 다녀오셔야 돼요. 등산 코스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다녀왔다가 2시간 30분을.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네. 남천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화장실은 꼭 다녀오시길. 그럼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표소를 지나서 입구에 들어서면은요, 멋진 소나무 숲이 먼저 반겨줍니다. 이 소나무 숲 사이에서 느껴지는 청량한 공기와 이 소나무 향을 느끼면서 산행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키가 큰 소나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는 계곡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코스 초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계곡과 어우러진 알록달록한 단풍.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단풍 절정 시기에 다녀오면 너무나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이런 단풍들의 막바지까지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좀 서둘러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눈길이 닿는 모든 숲 그 곳곳이 전부 알록달록 가을로 물든 모습이 빨리빨리 올라와봐 더 예쁜 모습 보여줄게 하고 막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이 단풍이 알록달록 든 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서 막 들어오면은 단풍이 더 빨갛게 또 빨갛게 그리고 더 노랗게 이렇게 보여요. 그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한참 낙엽이 떨어질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어요. 계곡이 낙엽으로 이렇게 덮여 있을 때 물이 싹 흐르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살랑살랑살랑 이 낙엽들이 흔들리는데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 이야, 물에 떠서 참 그럼요. 예쁠 것 같네요. 그렇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다 보면 첫 번째 폭포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내연산 12폭포 중에 첫 번째 폭포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1폭포의 이름은요. 상생폭포입니다. 이름은 상생폭포지만 서로 닮은 두 폭포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폭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쌍둥이 폭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폭포의 크기가 엄청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멋진 자연 절경 속에서 이 두 폭포가 나란히 물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흐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갔을 때는 한쪽 물이 살짝 말라가지고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폭포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봐도 멋있는데 두 개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사실 두 개 폭포 나란히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폭포부터 그렇게 멋있으면 이 뒤에 있는 폭포들은 조금 긴장해야 되는지. 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 올게요. 어두운 밤 기나긴 꿈을 따라 널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코너 이어가기 전에 공연 관련 안내 한 번 더 드릴게요.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고 윤희상 선생의 대작 오페라 심청 폐막 공연작인데요. 이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보시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쓰시고요.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날짜와 성함 함께 적어서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코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포항 내연산으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장소로 가기 전에 오늘 행운 퀴즈 한번 주시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보고 있는 포항 내연산 12폭포 그 첫 번째 폭포는요. 상생폭포인데요. 서로 꼭 닮은 두 개의 폭포, 서로 닮은 두 개의 폭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12폭포의 첫 번째 폭포인 상생폭포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쌍둥이 폭포, 2번 막둥이 폭포, 1번 쌍둥이 폭포, 2번 막둥이 폭포. 네, 이 서로 닮은 두 개의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정답과 사연은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가을에 떠나기 좋은 여행 코스 함께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폭포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봐야겠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1번 폭포, 첫 번째 상생폭포를 만나고 왔잖아요. 이 내연산 트레킹 코스는요. 오르는 내내 한쪽으로 계곡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게 특히 더 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계곡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이 폭포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다 보면은 약간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재미있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폭포를 봤으니까 2번 폭포는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생폭포, 쌍둥이 폭포라고 불리는 상생폭포를 시작해서 잠룡폭포와 무풍폭포를 지나서 이어서 만난 폭포는요. 바로 관음폭포입니다. 와, 이 관음폭포의 모습이 진짜 절경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연산 최고의 절경이 이 관음폭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절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폭포 주변으로요. 귀염괴석들이 쫙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아래로 멋진 모습의 관음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뒤로는 관음굴이라고 해서 커다란 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 풍경을 봤을 때 이 모습이 우리나라가 맞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풍경이 있었나? 그 정도로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왜 우리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막 산이 엄청 웅장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있죠. 네. 그런 웅장함을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폭포가 우렁차게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소리에 압도되는 느낌.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소가 있어요. 폭포가 내려오는 그 아래 소는 물이 너무나 맑아가지고 깨끗한가요? 네, 와.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금빛으로 반짝반짝해요. 정말 깊은 곳은 까맣게 그 주변으로는 너무 깊어서 너무 맑아서 금빛으로 반짝반짝반짝 와.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와, 진짜 여기 가시면은 그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 한참 이렇게 보고 있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멍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네. 무조건 물멍하게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풍경이 좋다 보니까 그 아래가 조금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앉아서 간식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 한낮에는 막 20도를 오가면서 약간 덥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잠시 물에 발 한번 담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양말을 벗고 이제 발을 좀 담궈 봤는데, 물이 진짜 깨끗하잖아요. 한꺼번에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제가 있습니다. 좀 깨끗이 씻고 다니라 그랬죠. 아니, 배고플까봐 우리 물고기들 배고플까봐 제가 미리 준비를 좀. 미리 준비하신. 근데 진짜 물고기들이 정말 많은데 마치 발가락을 막 간지르면서 닥터피쉬가 따로 없어요. 근데 원래 닥터피쉬가 깨끗한 곳에,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들이 깨끗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새로운 향을 맡고 낯선 향기가 와가지고 놀랬나 보나요, 그 물고기들이. 근데 정말 간지럽고 그냥 그 물고기들과 친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발을 내어주고. 네. 근데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네, 맞아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고요. 아예 그냥 빛이 다 보이니까 그런 곳을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데 뭔가 목적지가 이곳이 끝이면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끝은 아니죠. 관음폭포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음폭포 위쪽으로 구름다리가 하나 쭉 있는데요. 옆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 구름다리를 지날 겁니다. 이 구름다리를 지나면 연산폭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와, 근데 이 구름다리가 아래에서 볼 때도 참 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직접 걸어보시면 더 아찔합니다. 네. 약간 출렁출렁 약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흔들려요? 네, 그래서 실제 이름은 구름다리지만 사람들이 출렁다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래편에 이렇게 폭포와 계곡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더 아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 남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무서워서 호다다닥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호다다닥 뛰지도 못해요. 뛰면 많이 흔들리니까 빠른 걸음으로. 네, 이렇게 다리를 지나면은 내연산 최고의 폭포, 연산폭포에 도착합니다. 제가 폭포 중에 하이라이트까지는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연산폭포가 내연산 12폭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하이라이트인 연산폭포. 네. 와. 여지껏 봤던 내연산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 폭포의 소리가 시원시원한 느낌이었다면 연산폭포의 소리는요 거의 굉음에 가깝습니다. 정말요. 콸콸콸콸 촤촤촤촤 이렇게 청취자분들 놀라셨겠는데요. 죄송해요. 이 굉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옆에 서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잘 안 들릴 정도로 정말요? 물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쫙쫙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주변으로 이 형형생색의 단풍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와,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해외에 되게 유명한 폭포들 많이 있잖아요. 있죠. 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우리 선조들도 그 일찌감치 이곳을 화폭에 많이 담으셨다고. 그럼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좋았던 곳, 예쁜 곳들을 정말 잘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화가 겸재가 이곳을 화폭에 담았었는데요. 일찌감치 내연산이 금강산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내연산 삼용추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있어요. 내연산 삼용추도. 네, 삼용추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폭포가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라이트 연산폭포고요. 그 중간에 있는 폭포가 최고의 절경이다라고 하는 관음폭포,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폭포가 상생폭포, 쌍둥이 폭포라고 불리는 상생폭포를 이렇게 그려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가기 전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멋진 산수하구나, 진경 산수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딱 생각했었는데 네, 실제로 내연산에서 이 곳들을 다 이렇게 봤잖아요. 직접 걸으면서 이 풍경을 느끼고 이 폭포를 직접 보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와. 그때 겸재 선생이 봤던 풍경이 내가 지금 이 눈에 담고 있는 이 풍경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의 연속성,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요. 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이 풍경이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연산에 가셔서 이 폭포를 보신다면 요거 꼭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는 달라져도 이 내연산의 아름다움이 참 한결같으니까. 네. 그렇게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내연산의 12폭포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연산폭포를 뒤로 하고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거. 맞아요. 폭포랑 사진 찍는 건 좋지만 항상 조심조심 하시면서 안전하게 사진 찍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에서 조금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소금강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소금강. 네, 소금강 전망대. 짠 소금 말고요. 소금강. 아, 소금강. 네,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서 소금강이라 부르는 소금강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보시는 것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라온 길이에서 한 3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좀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던데요. 사실 저도 실제로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여기를 왜 소금강이라고 부르는지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절경이 아름답고 여기 가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등산을 하면은 정상에 올라서 팍 트인 풍경을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정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네, 이때까지 올라온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소금강 전망대까지 도전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다음번에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영 씨랑. 네, 오늘은 이동영 리포터와 가을 풍경이 더없이 아름다운 포항 내연산 12폭포 코스 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연산 폭포까지 올랐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12폭포 다 둘러보시고 또 이 소금강 전망대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내연산 12폭포 코스 중 첫 번째로 만나는 이 상생폭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무엇이 똑같을까? 내연산 상생폭포, 쌍둥이 폭포 같은 상생폭포가 똑같지요. 네, 정답은 1번 쌍둥이 폭포였습니다. 네, 쌍둥이 폭포였습니다. 정답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2935님 새싹이신데 쌍둥이 아빠라고 또 급하게. 네. 실제로 쌍둥이 아빠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쌍둥이 아빠 이렇게 적어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정말 너무 좋죠. 쌍둥이 아빠시면은 행복도 2배, 힘듦도 2배. 맞아요. 쌍둥이가 주는 그 행복이 또 다르잖아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7442님 다녀오셨었나 봐요. 내연산 폭포 정말 멋집니다. 작년에 장마 끝나고 갔는데 폭포 다 보고 왔어요. 그동안 했던 산행 중에 최고의 산행이었습니다. 와,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극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정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막 험하지 않거든요. 7442님 그러면서 폭포 주변에서 도시락까지 먹으면 최고라고. 최고. 이렇게. 발 꼭 담그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올 가을 여행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11월 중순이 넘어서면 이제 가을이 좀 끝났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사실 다음번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여행지를 가지고 찾아오면 조금 더 추워져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때는 좀 겨울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겨울만의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있죠, 또 있죠.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계절 기다리면서 막바지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이석훈이 부른 가을이 지나간다 들으면서 동영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우리 동네 골목 그 거리 두 눈은 붉어지고 안녕이라는 말로 떠나버린 너 찬바람 불어와 가슴이 이토록 시리게 옛 생각 자꾸 떠오를 때마다 한없이 난 울어버릴 텐데 많이 보고 싶을 거라 그 말은 못했지만
깨닫지. 흐려진 하늘은 나처럼 쓸쓸해 보이네. 허탈한 마음 감출 수 없음에 깊은 한숨만이 날 위로해. 많이 보고 싶을 거라 그 말은 못했지만 함께였을 땐 몰랐던 너라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닫지. 언젠가 세월이 흘러 다시 또 너와 사랑할 수 있나. 그리움으로는 살아갈 자신 없어. 이렇게 난 눈물만 그저 사랑했다는 말 전해주고 싶은데 흐린 가을 하늘에서 내려가 네 이름을 가을이 지나간다. 사랑이 지나간다. 대구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문을 여는 가게 사장님, 취업 준비로 열심히 공부 중인 청년, 일과 육아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부부,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대구의 희망입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한 민생정책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뉴미디어 담당관 김민정입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 신공항 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항 후적지 도발식 개발로 글로벌 대구를 제대로, 5대 첨단산업 육성,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으로 미래번영 대구를 굳건하게, 더 큰 대구 순환철도 구축,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물 하이웨이로 혁신 행복대구를 살기 좋게, 대구는 50년 미래번영을 향해 다시 일어섭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이석훈의 가을이 지나간다 듣고 왔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음악과 음악 사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이동영 리포터와 가을 단풍 여행으로 포항 내연산 12폭포 코스 돌아봤습니다. 네, 요즘은 동네 산책만 나가도 참 아름답잖아요. 더 늦기 전에 올 가을 풍경 마음껏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 친구 장미경님께서도요, 올해 유난히 단풍이 이쁜 것 같아요. 가까운 가로수들만 봐도 요즘 아침마다 눈호강하고 있습니다. 빨강 단풍, 노란 은행잎 너무너무 예쁘네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됩니다. 사실 저도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웠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쁜 풍경이 쫙 펼쳐져서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3277님, 대구 날씨 화창하고 좋아요. 지금 음사히 듣고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편안한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는 이 시간에 음사히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날에도 함께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운 받으실 분은 방송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립니다. 3277님이 신청하신 영탁의 이불, 플러스 친구 혜영님의 신청곡 장민호의 사는 게 그런 거지. 토닥토닥 내 사랑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걸음 걸음이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찬비마저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몸을 니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토닥토닥 내 사람아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청이며 걸어왔구려 그대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토닥토닥 내 사람아 당신 옆에 내가 있다오 빛나는 꿈을 안고 세상 위에 나섰건만 늦은 퇴근 차창에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본다 오늘을 산다는 것 고달프고 외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맘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인생은 그런 거지. 세상을 산다는 것 두렵고도 설레는 일. 알 수 없는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사는 게 힘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나를 믿고 기다린 내 사람이 있으니. 영탁의 이불, 장민호의 사는 게 이런 거지, 사는 게 그런 거지 듣고 왔습니다. 음사히 행운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페라 티켓 받으실 분은요. 3277님, 2588님, 플러스 친구 CEH님 세 분입니다. 3277, 2588, 플러스 친구 CEH님입니다. 그리고 문자 행운은 0338님, 6064님 두 분입니다. 0338, 6064 두 분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샵 2320 50원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주소와 성함,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끝으로 8537님의 신청곡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장미꽃 한 송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멀리에서